가기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쩌다가 어쩌다가 증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내가 2%가 넘게 빠졌죠. 오늘 나는 뒤로 달렸거든요. 네, 뒤로 달렸지만 달렸는데 다른 선수들이 더 뒤로 빨리 달리는 거야. 네.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나? 의문의 아웃퍼폼입니다. 네, 오늘. 의문의 예. 아웃퍼폼이네요. 코스닥은 0.5% 상당히 많이 방어를 했습니다. 코스닥. 코스닥. 네, 코스닥은 0.5% 마이너스. 네. 그리고 오늘 또 개인 순매수가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역대 최대치입니다. 또 신기록을 냈어요? 예, 코스피만 치면은 역대 두 번째인데요. 1월 11일 날 4조 5,800억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양시장 합쳐서. 근데 오늘 4조 6,300억이나 매수를 하면서 역대 최대치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예산이 200조예요. 200조인데 하루에 5조 가까이 지금 주식을 사. 그렇죠. 엄청납니다. 1%씩 1년 예산 1%씩 지금 개인들이 저 돈이 다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 그러게요. 예금에 또 몇천조 원의 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좀 그러니까. 넘어가겠죠.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부가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상당히 기업 시장이 할인된 시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할인된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넘치면서 할인이 좀 해소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 시장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할인 해소의 과정들을 조금 더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파른. 근데 물론 내일 또 봐야 되겠지만 지금 공인중개탁금이 한 68조 되죠.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샀으면 얼마가 빠져야 돼? 4조 5조 가까이 컸으니까. 빠져야 그쵸? 되니까 63조 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2, 3일 지연돼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떨어진다면 고객님탁금이 안 떨어진다면 탄탄한 매수세가 또 있다. 그렇죠. 총알은 더 많다. 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뒤에 이렇게 전년 1열이 쭉 나갔어. 전투에 쭉 나가서 쫙 소모가 됐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2열이 또 들어왔는데 뒤에 또 들어와.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예, 사실 이것도 이렇게 개인만 순매수를 많이 한 장 같으면 원래 같았으면은 작년 뭐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불안했잖아요. 와, 나 혼자 살고 있나?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는데 이거 물리는 거 아닌가? 고점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현상이 있어도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현장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요즘에 이제 우리 에릭 나침반 이름이 여러 가지네. 안태빈님께 오셔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워낙 퍼포먼스가 좋으셨기 때문에. 근데 어떤 태도로 오시던가요?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오시던가요? 아니면 긴가민가 한 어떤 조심스러움 속에 오시나요? 아직은 이건 싸니까 사야 돼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싸니까 사는 건 없고요. 일단 코스피가 3,200 근처에서 오시긴 했으니까 어느 정도 긴가민가 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신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 긴가민가 이거 고점 잡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지. 이거 고점 잡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예금 통장을 보니까 뭐야? 장난하는 거야 지금? 이거 뭐 하는 건데? 그렇죠. 그냥 은행에 넣어놓나 집안에 금고에 넣어놓나 거기가 안전하게 금고 역할을 해준다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0. 몇 프로 세후. 예. 0. 몇 프로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참고 이게 이 자금들이 지금 뛰쳐나오고 있는데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하는데 심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고점에도 이렇게 조심할까요? 실제로 만약에 고점이 왔다면 이번에는 추세잖아요. 추세. 네. 10년 우리가 10년 박스에 13년 박스에 있었기 때문에 박스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추세 타고 올라가는 건데요. 상승 추세죠. 여기서 끝자락을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끝자락을 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축포를 터뜨리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달릴 때 어느 날 갑자기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조심하는 순간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보이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확신이 넘치고 안이함이 넘치고 이랬을 때 보통 꼭지가 오고 정말 묻지마 뭉칫돈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옛날로 따지면 원래 그래요. 원래 스마트 머니가 먼저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그다음 묻지마 자금이 들어와요. 이러면서 파이널을 장식을 하는데 지금 묻지마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죠? 지금 묻지만 이 전 국민적으로 저금리에 의해서 투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긴 하는데 다들 조심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장의 분위기에 좀 네. 이상 감지가 된다면 저희가 좀 빨리 근데 말씀드릴 수 어쨌든 있도록.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점점 돈 사이즈가 과거보다는 커지고 있는 게 왜냐면 부동산 자금 파는 거, 대기 자금 네. 이런 것들이 전세 자금, 대기 자금, 이런 전세 받은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고 들어오는 거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잠깐 어떻게 부동산 어떻게 하다가 생긴 돈들, 그렇죠. 이런 돈들은 지금 움직임이 포착이 현장에서 되고 있다. 네. 저희가 돈의 문에 있기 때문에 네. 돈의 흐름 잘 알잖아요. 돈의 이 문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뭐 돈 흐르는 게 보여. 막 요 밑으로 가게 돈이 줄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크게 우리나라만 하락했죠? 빠진 건 아니고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본도 1% 빠졌고 상해 증시 1.5% 빠졌고 홍콩은 2.4% 빠졌고 대만은 1.8% 빠졌습니다. 네. 코스피도 2% 빠졌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다 같이 빠졌는데요. 네. 오늘 하락에 대해서 KB증권 리포트에서 몇 가지 원인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일반적인 요인인데 코로나 백신 보급에 차질이 발생했던 거를 첫 번째로 뽑았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가 밝히기는 유럽 지역에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밝혔고요. 네. 유럽 국가들의 락다운 우려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경기부양책 지연 우려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추가 부양책 통과 시점이 4에서 6주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맞아요.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이제는 온건파에서조차 이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은 조금 재정 적자 우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9천억 한지 도대체 며칠이나 됐다고. 네. 정신이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이야. 나라 살림 다 말아먹으려 그래? 그쵸. 하는 게 공화당의 의견이죠. 네, 온건파조차 걱정을 할 정도니까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우려인데요.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예, 미국의 테이퍼링에만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언제까지 유동성 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끝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페드의 움직임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중국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네. 예, 경제 정상화 속도는 중국이 미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통화 정상화 정책도 중국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합리적인 의견이죠. 네, 그렇죠. 1월 중순 조정이 한번 있었고요. 지금 조정 시기가 있는데 그 인민은행의 역 RP 매입 규모가 급감했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 역 RP라는 거는 일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RP를 매수하고 통화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정책인데요. 그때가 이제 급감했었을 때 1월 중순에 조정이 있었지만 1월 중순 때는 이제 MLF라고 중기 유동성 공급 창구를 이 방법을 통해서 순공급을 하면서 우려가 완화됐었고요. 아직은 이번 조정장에는 그런 게 없는데 또 있을지. 인민은행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 보도된 아침의 자료들에 의하면 우리는 GDP와 동일한 네. 자금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뭔가요 이게? 또 뭘로 해서 아니야. GDP 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자금 공급을 하겠다. 자, 선진국에서 GDP만큼 돈 공급한 데 없습니다. 훨씬 많이 공급했죠. 그죠? 지금 얼마야? 걔네 그 GDP보다 더 했지. 그러니까 돈이 넘치는 거 아니야, 지금. GDP는 원래 돈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근데 GDP만큼 아침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될 건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하루장만 셀렉에서 보면 긴축으로 받아들인 걸 수도 있지. 시장은 일단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효한 것 중에 하나는 경기가 먼저 산 데가 당연히 먼저 긴축을 하겠지. 테이퍼링을 먼저 하겠지. 그리고 금리 인상도 먼저 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 많이 올랐으니까 충격 줄 요소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그럴 수 있죠. 생각도 듭니다. 네. 꼭대기에서는 뭐 조금만 툭 찔러도 굉장히 레버리지 영향이 클 수 있죠. 레버리지 많다니까 지금. 네. 레버리지 많아서 지금 기대 흔들면 저 끝에서는 몇 메타씩 깃발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테이퍼링보다는 중국의 인민은행에도 좀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래도 의견입니다. 뭐 여기는 뭐 아직 한 막내 형 정도 되니까 큰 형이 더 중요하긴 하죠. 예.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재상고가 없이 2년 6개월 실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형량이 확정이 됐고요. 26일 임직원에게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거기 가 계셔? 그쵸. 이미? 아, 예, 그렇군요.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 그렇죠. 형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아직 까먹어서 가본 적이 없어갖고.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옛날에 뭐 도둑질하다 걸리고 이런 적 없어요? 어렸을 그래도 때? 그래도 깜빵을 간 적은 없습니다. 걸린 적은 있구나. 걸린 적도 없습니다. 아, 성공했어? 성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증언을 들었습니다. 네. 한 6살 때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집안에서 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집안에서는. 엄마 지갑 정도? 네. 그 정도는 뭐 집안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 오시겠네. 자, 연 5% 이자로 갚아라, 복리로. 뭐 이런. 그러면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전하기론 제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삼성은 가야 할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취지로 아마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이로써 중간에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형을 살았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7월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답답하니까. 답답하죠. 네. 스님들은 들어가셔도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원래 뭐 벽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면벽 수행 거기 그러는 거니까. 면벽 수행 하시던 분들이니까 제일 잘하실 수 있을 분들이 아마 스님 같은 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삼성전자가 지금 당면한 이슈가 좀 있는데요. 미국의 오스틴 공장 증설, 그다음에 평택 공장 이 반도체 대규모 투자 증설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 우려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네, 오늘 주가는 한 3% 빠졌고요. 반도체가 다 같이 많이 빠졌는데요. 그렇죠. 하이닉스는 4.4%. 어제 많이 오르다 오늘 왕창 빠졌어요. 네. 근데 오늘 TSMC가 반도체 가격 15% 인상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래서 관련된 이제 파운드리 업종 일부 종목들은 좀 많은 상승세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네네. 네. 제가 아침에 녹음기를 끄고 네. 녹음한 적이 갑자기 트라우마가 떠올라가지고 불안하셨군요. 불안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고 보니 오후에는 실수가 없었는데 오전에 실수가 거의 대부분이었네. 저의 실수가 대부분이네. 네.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네. 오늘 니케이 신문에서 이제 25일에 이제 이를 보도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가 가격 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고요. TSMC의 자회사인 이 차량용 반도체를 제조하는 뱅가드 인터내셔널 세미컨덕터 여기서 이제 최대 15%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위 파운드리 업체죠 UMC에서도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여기도 자동차 얘기했고요. 파운드 많이 만들죠. 자동차 그 칩. 네, 이들이 이제 거래처인 NXP, 르네사스 이런 업체들한테 가격 인상을 직접 타진을 했고요. 네. 이미 반도체 업체들이 NXP나 이런 르네사스 같은 업체들이 자동차 회사에 가격 인상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파운드리 업체까지 나서서 이 반도체 업체한테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 또다시 이 반도체 업체들이 자동차 업체들한테 가격 부담을 전가를 하겠죠 아마. 야, 자동차 마진 2-3%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아마 그때 들었는데 이게 취입의 저기가 총 5에서 10% 정도 안 되나요? 총 원가에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니케이인가 어디서 추정을 했는데요. 네. 자동차 반도체 가격이 10% 인상됐을 때 자동차 생산 원가가 0.2% 오르고요. 자동차 업체의 영업이익은 1%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 1%면 3% 나는 애들이 적진 않지만 2% 크지도 3% 않네요. 나는 애들이 네. TSMC는 이제 2월 말부터 3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가격 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원래 기존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반도체 업체들이 연 1회 정도 협상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때는 보통은 자동차 업체들이 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가 절감해야 되니까 2-3% 정도 좀 가격 낮춰줘라고 요구를 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가불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이 현상들이 이제 자동차에서 PC나 가전제품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저희도 모니터 바꾸려고 하는데 없어서 못 만들어 가지고 기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죠. 모니터를 좀 음. 바꾸려고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생산이 지연된다고 그러니까 완전 지금 네. 디지털 디바이스 계속 기다리고 웬일이야? 있습니다. 웬일이야 지금. 네. 점점 이 전가가 되는 것 같아요. 업계 전반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예, 그리고 이제 베트남 빈그룹에서 3억 360만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용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LG 스마트폰 사업부 인수 자금이 아닌가 이런 기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중 하나였으니까요. 네, 그렇죠. 빈그룹이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했거든요. 네. 목적을 정확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맞네. 이 정도까지 밝혔으면 스마트폰 사업 추가 투자라면. 그렇죠. 네. 네, 처음에 이제 매각설이 제기됐을 때 빈그룹이 가장 유력한 인수보로 거론은 됐었습니다. 페이스북도 거론이 됐었죠. 전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빈그룹은 평소에도 한국 기업에 관심이 많았고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사실상 LG전자 스마트 사업부 인수 준비를 끝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3억 3천만 달러면은 뭐 4천억도 안 된 돈이네. 네, 그렇죠. 좀 약하다. 네. 예. 근데요. 예. 네. 그리고 오늘 이제 26일에 원래 이 스마트폰 사업부 관련 인력 재배치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재반상 결정을 한다고 26일에 발표한다고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인데 뭐 이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29일 날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여기서 밝힌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아마 질문이 많이 나오긴 하겠죠. 저 당연히. 네. 근데 이제 빈그룹 같은 이런 외부 업체에다가 매각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매각 작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LG전자가 매각을 공식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공식화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M&A나 이런 건 사실상 보통 당일날 알 수 있지 않나, 직원들은? 직원들이요? 직원들은 M&A 같은 거는 전날까지 모르는 경우 많죠. 그렇죠. 예. 보통 비밀에 붙이는 게 맞는데 그렇죠. 요즘 뭐 사전에 밝혀지는 뭐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근데 여기는 같고. 근데 하여튼 얘기는 굉장히 많이 된 것이죠. 그쵸. 그리고 뭐 사장님도 그 뭐 이렇게 인력 관련 얘기도 한 거 보면은 상당히 얘기가 진행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통신사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이번에 이제 LG 스마트폰의 재고떨이에 나섰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예, LG의 V50 출고가를 9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낮췄고요. 최대 공시지원금을 50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다 해준다는 얘기네? 그렇죠. 공짜 공시지원금의 플랫폼? 15%까지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까지 있습니다. 어허. 11만 원이고요. 이것까지 더하면 총 할인액은 84만 원 수준입니다. 제품 출고가보다 지원금이 더 커져서 사실상 빵원 핸드폰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예, 이거는 불법 보조금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가 빵원입니다. 네, 이 정도니까 완전 재고떨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래된 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일들이 보통 있긴 있었지만 이번에는 스마트폰 사업부 매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시각도 좀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가 아구가 맞아 들어가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삼성 SDI에서 중국 태양광 소재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매각하고 배터리 사업에 집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중국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 페이스트 사업은 현지 업체의 거센 추격 속에 실적이 굉장히 악화됐다고 하고요. 우시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고 이제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수 후보로는 중국 업체들인데 론지솔라와 JA솔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페이스트가 뭐냐? 이 태양광 셀 겉면에 얇고 가는 바둑판 줄무늬 같은 모양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데요. 예,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 태양광 셀이 받은 이 태양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전기로 바꿀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이 핵심 소재인데요. 네. SDI가 이 페이스트 사업 매각 후에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전기차 배터리가 매출 비중의 한 70% 차지합니다. 예. 굉장히 큰데 배터리 사업부의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은 전체의 한 76%에 달하고요. 영업이익은 29% 비중. 다른 LG화학이나 이런 업체보다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비중은 많이 높진 않네요. 매출액 비중 그쵸. 대비로는. 예, 네. 아직은 배터리 사업부가 예. 그렇죠. 그리고 오늘 5G 쪽이 좀 당분간 조용하다가 이제 조금 뭔가 새로운 방안을 구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약간 들썩들썩하는 분위기가 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네, 삼성이나 이 네이버 같은 이 비통신사인 이런 업체들도 이제 5G 특화망을 직접 깐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과학기술정통부는 이제 5G 플러스 전략위원회에서 글로벌 5G B2B 시장 선점을 위해서 특화망에 시장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3월까지 28GHz 인접 대역의 주파수 공급 방안을 마련을 해서 상반기 내에는 5G 특화망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이 5G 특화망이란 뭐냐?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 지역에 국한을 해서 사용하는 5G망인데요. 기업들이 도입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네. 이 통신사가 구축한 전국망을 기존에는 이제 뭐 네이버나 삼성전자 업체들이 빌렸습니다. 네. 빌렸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수요 기업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직접 기지국을 설치하고 통신망을 직접 구축한 이런 게 5G 특화망이고요. 일명 로컬 5G
지역망이라고도 불립니다. 지역망이란 뜻이죠. 자기 회사 주변 같은 데는 자기네가 직접 간다라는 그쵸.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스마트 공장이 5G 특화망을 구축하면 임대망과 달리 기업이 원하는 대로 5G망을 변경하고 최적화할 수 있어서 속도나 보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하고요. 네. 이 과기부는 이제 5G 특화망 구축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체, 대기업 SI 업체, 장비 회사, 중소통신사 등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선 수요 조사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요. 이 네이버와 대기업 SI 업체, 세종텔레콤 같은 업체들이 이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하고요. 오늘 세종텔레콤이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온 뒤로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과기부 통신정책관의 얘기하기로는 특화망에는 28GHz 대역의 600MHz 폭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고요. 네이버가 기존에 정부에 요구했다고 알려진 6GHz 이하 대역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3.5GHz 주파수는 통신 3사가 이미 5G 전국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역이라서 특화망 지정을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겠죠. 이미 뭐 네. 다 사놨는데 그래서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는데 28GHz는 안 꺾이잖아요. 네. 안 꺾이고 벽이 있거나 유리가 있으면 다 끊기니까 촘촘히 박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통신 3사 입장에서 28개를 받아도 계륵이야 지금. 그거 싹 다 깔았다가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 예,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뭐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인데, 야,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오히려 통신 3사가 28기가 대역에 쭈뼛쭈뼛 안 오니까 자극을 하려고 자극한 거 아닌가? 통신사 자극용이다. 저기 나 다른 남자친구 있을 것 같은데? 나 간다. 오빠 나 가. 뭐 이런 분위기?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이게 갑자기 28기가 아직 멀었는데 자기네들도 당장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도 5G망을 좀 까는 이런 수요들은 좀 빨리 앞당겨질 수는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도 중립망을 푸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는 돈을 좀 더 받고 저동 라인 고속도로 깔아주고 그래서 수익성이 괜찮으면 조금 더 지금 사실은 스탠드 얼론이라고 5G 이렇게 장비 있잖아요. RA 라디오 유닛도 지금 4.5세대예요. 4기가에 얹혔어. 같이 쓰고 있어. 네, 그렇죠. 4G와 5G가 같이 쓰고 있어서 이건 스탠드 얼론으로 가고 그걸로 싹 좀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죠. 뭐 여기 요 근처에 가보면요. 창가에 있어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4G 갔다 어느 순간에 5G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그 왔다 갔다 해버리면 헷갈리는 거야 얘들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통신사 입장에서도 그럼 나는 뭐 흙 퍼서 장사해요? 좀 그만 좀 해. 나도 깔 만큼 깔고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모르겠어요. 네. 네. 장기적으로 주가 안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사실 또 정부 입장에서 야 너희들 뭐 돈 많이 벌잖아. 근데 깔지? 뭐 이런 상황이니까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거는 좀 예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이슈인데 네. 오늘 또 나왔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에서 장기 보유 주식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해야 돼. 해야죠. 예, 이건 해야 돼 진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어. 금일 장기 투자가 가능한 주식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이든 3년이든 이거 해야 돼요. 난 그런 강력하게 그래야 개인들이 주식으로 돈 좀 벌 수 있어요. 나는 20대들 뺑뺑 많이 돌렸다가 알지 않습니까 수익률? 그렇죠. 네.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떨어지죠. 점을 작년 통계치로 알 수 있었죠. 안 돼. 이거 해야 돼. 저는 사실은 이렇게 5년씩 주식 갖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3년씩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는 3년, 5년씩. 뭐 이렇게는 저는 사실은 약간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사실 극히 드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제도가 이건 저의 어떤 보유 편향 없습니다. 저는. 네. 예. 그렇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아마 제일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 주요 주주들 대주주는 빼고 얘기합시다. 빼고 얘기합시다. 네, 대주주는 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작년에 뭐
3억 대주주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막 한 게 대주주는 안 돼. 이건 대주주 빼고 얘기하고 대주주 조건도 좀 대주주답게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좀 저는 뭐든지 이게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위해서는 나 내일 잡혀가는 거 아니야? 내일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닐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세. 만세. 벌써 25분이 흘렀네요. 시간도 벌써 마지막 주예요. 예? 시간이 속절없이 1월 마지막 주요? 예. 벌써 1월이 끝났습니다. 네. 날도 길어지고 있고요. 우리 봄날에는 오늘 아침에 저희들 둘이 얘기했는데 여기 이렇게 삭막한 사무실보다는 좀 더 낭만적인 곳으로. 네. 좋은 데 많잖아요. 여기 주변에 돌아가 보면. 왜 돈인문인지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 한번 밖에서 한번 뵙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